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단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생활영리사 시험 문제풀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 식상으로 용신을 할 수 없는가 이랬습니다. 어떤 때 식상으로 용신을 할 수 없을까 이런 얘기예요. 자, 비겁이 많습니다. 일주가 태양하고 식상이 있을 때 당연히 비겁이 많으면 그것을 설계시켜주는 식상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 일주보다 7살이 더 왕하고 식상이 있을 때 이렇게 됐어요. 맞죠? 일주보다 7살 편관이 너무나 왕해서 식상이 있을 때는 식상 제사를 갖다가 하는 게 좋겠죠. 비겁이 많아서 일주가 왕하고 재성과 식상이 있을 때 비겁이 많아서 신강 사주면 그죠? 식신생재로 이쪽으로 뻗어나가니까 요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겠습니다. 사주에 식상이 많고 인수가 있을 때 식상이 많은 걸 용신으로 쓴다. 그죠? 양간이 비겁이 많아 유통시키고자 할 때 당연히 식상을 쓰는 게 좋겠고요. 요 4번에 보니까 사주에 식상이 많아요. 식상이 많다고 하는 건 내가 신약하다는 얘기죠. 신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신약한데 인수가 있을 때는 인수로 식상을 갖다가 극하면서 나를 도와주는 인수를 용신으로 해야죠. 식상으로 용신을 할 수는 없겠죠. 그 답은 몇 번이 되겠다? 예,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주에 식상이 많고 인수가 있을 때는 인성을 갖다가 인수를 용신으로 써야지 식상을 갖다가 용신으로 쓸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사주에서 용신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랬습니다. 요 기토일간이 양쪽에 지금 이제 정관이 여기 지금 합을 하고 있고 여기 엄청나게 수의 기운이 강하네요. 기토가 한겨울 동지섣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의 기운이 상당히 강한 모습들도 잠깐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무신격이다. 여기서 토고uk수 편제격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됐어요. 그래서 편제격 신약사주로 무토를 용신으로 한다. 맞습니까? 자, 갑기 합으로 정관을 합이 된다고 해서 용신으로 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양쪽이 이렇게 양쪽 합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물이 너무나 많아서 물의 흐름을 갖다가 통계하는 갑을, 그래서 여기 보면 수가 많아서 여기 목으로, 수생목으로 이렇게 용신으로 하는 게 좋겠다. 강한 수를 용신으로 한다. 강하기 때문에 그걸 용신으로 한다. 원국에 없는 금, 식상을 갖다가 용신으로 한다. 신약사주인데 또다시 지금 이제 원국에도 없는 식상을 용신으로 하게 되면 너무나 기운이 없는데 기운을 또 빼니까 설계가 심해서 잠깐 쓰러지겠죠. 그래서 답은 뭐다? 예, 바로 1번이 되겠네요. 편제격 신약사주로 여기 비견, 겁재를 갖다가 용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성이 강할 때 재성을 극하는 비겁을 용신으로 한다 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요 문제 나오면 꼭 맞추셔서 합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5번 봅니다. 부조화의 비범성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있어요. 부조화입니다. 재성이 용신이에요. 재성이 용신인데 재성을 극하는 비겁이 오는 이런 편향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면 엄청나게 똘똘하고 총명한 지혜로운 어떤 이런 애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많이들 봤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부조화의 어떤 비범성을 갖다 얘기할 때 대표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인성을 용신으로 하는데 인성을 극하는 재성으로 편향되어 있다. 그래서 용신이 용신 노릇을 못하게 재성이 와갖고 인성을 극하는 제거긴을 하는 이런 사주, 우리가 비범성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식상이 용신인데 인성이 식상을 갖다가 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성으로 편향된 구조. 비겁이 용신인데 관성으로 해서 관성이 비겁을 극을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또 관성이 용신인데 재성이 온다. 재생관을 하는 건 이거는 부조화라고 보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겠네요. 그래서 답은 뭐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또 사주 팔자가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다음 용신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습니다. 계수일간이 이렇게 가을녘에 지금 이제 그죠? 입추가 지나서 백로, 할로 이쪽 이 가을에 지금 태어났는데 금이 유난히 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편인격 이렇게 되겠네요. 편인격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저쪽에 보니까 또 비견도 있고요. 상당히 신강사주가 됐네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여기 보니까 무계합으로 무토 정관을 용신으로 한다. 맞습니까? 도화가 강해요. 도화라고 하는 건 자오묘유인데 이 지지에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이제 도화로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계수를 용신으로 한다. 또 3번 보니까 여기 금이 많아서 흐름을 통계하는 수를 용신으로 한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이 너무나 많아서 인성이 너무나 많아서 그걸 통계하는 수를 갖다 용신으로 한다. 그죠? 편인격의 재성, 화를 용신으로 한다. 편인격의 용신을 화로 한다. 또 이거 보니까 강한 에너지를 식신으로 통계하여 묘목을 용신으로 한다. 이 사람은 인성이 상당히 강하죠. 인성 중에서도 정인이 아니라 편인으로 생각하는 사고, 편인,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액션보다는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수립하는 어떤 그런 데 전문성을 갖고 있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게으름뱅이고 실천력이 부족한 사람이 되겠죠. 맨날 머릿속으로 계획만 잡습니다. 그럴 때 화끈하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밀어붙이는 여기 재성, 화로서 재성으로 수치 개념이 들어가면서 현실화를 만들어주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계획을 짜지 않고 무대뽀로 먼저 실천에 옮기는 어리석음보다 이렇게 계획만 숱하게 짜놓고 실천력이 부족한 이 어리석음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게으름을 탓하는 어떤 거기에 오화가 용신으로 쓰는 답은 4번 정확히 봤습니다. 자, 편인격에서는 재성을 용신으로 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27번 격국의 지능과 직업 스타일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격국과 직업 스타일 나오는 거겠네요. 그죠? 직업 스타일.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떤 직업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바로 격국론에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죠. 여기 보니까 자존지능, 비견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운동가 스타일이다. 그래서 상당히 자기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하는 이런 운동가 스타일 너무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몸으로 뛰고 몸으로 활동하고 여기서는 운동가 스타일이라서 무조건 운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치과 의사라든지 자기 에너지가 없으면 그 업무를 해낼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요즘에는 너나 할 거 없이 여기 비견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 무조건 비견이 강하다고 운동가라고만 할 수는 없고요. 비견이 강하면서 사주에 어떤 오행에 투출하고 어떤 십성이 강한지를 보고서 직업 스타일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니까 경쟁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겁재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뭔가 승부욕이 강하고 그래서 뭔가 도전하는 의식이 강한 이게 모험가 스타일 맞습니다. 그죠? 표현지능 하면은 상관을 얘기하는 건데 표현지능은 호기심 천국 얘기하죠. 그죠? 언변의 마술사. 뭔가 다양한 변화를 갖다 추구하는 이런 사람은 발명가 스타일이다. 우리끼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설계지능이 있고 이 인식지능. 인식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과 예술가 뭐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설계지능이다 하면 설계지능이다 하는 건 우리가 꼼꼼하게 디테일해서 세무사라든지 막 설계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사업가는 아니죠. 여기 설계지능은 정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가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수단가, 사람이 좋은 대인관계가 완만한 요거는 편제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편제. 그래서 여기는 설계지능 하면은 요거는 꼼꼼한 세무나 설계나 아니면 건축사의 스타일이고 그리고 여기 사업가는 평가지능이 높을 때 사업가.
이걸 내가 만졌을 때 돈이 된다. 이걸 만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평가 이게 딱 나옵니다. 보는 순간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사업가다 해서 이건 평가지능이 사업가고요. 설계지능은 이건 사업가 아니에요. 사업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뭐 이런 쪽이 잘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설마 이걸 틀리신 분은 없겠죠. 4번 되겠습니다. 그죠? 자, 28번입니다. 이건 직업 체질이에요. 체질. 직업 체질 중에서 조직 활동에 가장 적합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인을 얘기하겠죠. 그 상하 관계, 그렇죠?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사업형은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수평적 관계예요. 조직 관계는 수직적, 사장, 부장, 그다음에 과장, 대리, 직계 라인을 얘기하지만 사업은 그게 아니죠. 장사 하시는 분들 보면 할아버지가 오시거나 아줌마가 오거나 애들이 오거나 눈깔사탕 하나에 100원이면 그냥 100원입니다. 100원이에요. 근데 조직생활은 완전히 틀립니다. 여기는 그래서 요거 조직 활동에 가장 적합한 거는 직장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수행 능력이 뛰어나서 오더가 떨어지고 할당량이 떨어지고 김대리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해 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집을 못 건하더라도 깨끗하게 해치우는 바로 이게 직장형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전문가형은 틀리죠. 전문가는 임비식 이렇게 돼 있고요. 자유형 그죠? 완전히 자유로운 자유분방한 어떤 이런 거 또 지도자형 이런 거 다 틀리고 여기서 보니까 직장형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은 2번. 자, 다음에 또 격이 나왔네요. 이 격은 뭘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유금인데 축토가 있고 축토가 너무나 축구 수산합니다. 수산해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축월 기토가 지금 한겨울 엄동선에 태어났어요. 축 중에는 개신기가 있죠. 그 개수가 여기 지금 이제 투출돼 있어요. 이 사람은 편제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너무나 수산하고 추워요. 격은 무엇일까요? 하고서 나왔는데 이거는 무슨 이거는 그냥 격만 나왔네요. 격이라고 하는 거는 월지라고 하는 내 성장 환경을 갖다가 중요시하는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나한테 가장 영향력이 큰 게 바로 월지라고 그랬어요. 부모궁.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틀려지게 되는 거죠. 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월지의 지장간 속에 보면은 여기 개신계의 개수가 여기 투출돼 있어갖고 요거는 부신격이에요. 토국수 편제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편제격. 이거는 뭐 쉽게 그냥 점수 드리려고 낸 것 같아요. 편제격이다 하는 거. 그죠? 자, 30번 봅니다. 여기도 격이 또 나온대요. 격국론이니까 격이 계속 나오네요. 격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습니다. 요거는 경금일간으로 태어났는데 요거는 한여름 그냥 하지 때 너무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태어났네요. 여기 보니까 좌우충도 있고 오오도 여기도 그죠? 또 여기 묘파도 있고요. 상당히 아주 요동치는 삶을 살겠네요. 그리고 좌우묘가 밑에 쫙 깔려있어 상당히 도화가 그죠? 이게 무신격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신격이에요? 무신격이야? 여기서 보니까 무신격이에요. 오중에는 뭐가 있어요? 오중에 병기정이 있잖아요. 병기정 그죠? 근데 거기 보면 기토, 여기는 기토, 여기는 무토 이렇게 있어요. 무토 기토가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토생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인성, 토들이 나오면 인성이 혼잡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격입니까 이게? 정제격? 정제격은 꼼꼼하고 친밀한데 정제격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왕지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자체를 격으로 본다 이렇게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어디에 정관격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정관격 이렇게 인성 혼잡 이렇게 정인격으로 해서 정신적 수용성으로 교육직에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인성 혼잡과 월지 중국으로 이렇게 참 여기서는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네요. 여기 보니까 정인격이기도 띄기도 되지만 편인격에서 인성이 혼잡돼 있죠, 그죠? 인성이 혼잡돼 있고 월지가 충국, 월지가 서로 이렇게 충국이 돼 있어서 상당히 파격. 그래서 직업이 변화가 엄청나게 심해진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여기서는 파격이라도 운에 의해서 정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들 아시죠? 정격. 그래서 격은 월지를 통해서 보는 내 사주의 틀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치고 내 어떤 전생의 업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데 그거는 파격이 될 수도 있고 정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주 원국에서 파격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주 못 살고 형편없게 꺾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에서 그것이 파격이 정격으로 됐다가 정격도 파격으로 됐겠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게 사주팔자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즐겁고 재미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